안녕하세요. 아르투벨라예요.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은 따뜻한 밀크티라도 한 잔 마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전에 약속했던 미술과 점술 타로 기초편 강의입니다. 미술적 관점과 점술의 관점, 그리고 타로 카드 자체에 대해서예요. 오늘은 타로 카드 강의를 총 3개로 나눈 것 중에서 타로 기초편이에요. 기초편, 입문편, 심화편으로 나누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초편으로 초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즐겨주세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잡담 방송에서 미술적 관점으로 보는 타로 카드를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타로 카드에 대한 개념을 딱 요약만 해서 만든 관점입니다. 22장의 메이저 아르카나 그림과 56장의 마이너 아르카나 그림 전부 다 해서 78장으로 이루어진 그림이 그려진 카드인데요. 천사와 교황, 황제와 여왕 등 특정 지위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서양 문화권의 세계를 그림으로 알기 쉽게 만들어서 요약한 거예요. 타로 카드는 원래 이렇게 쉽게 나온 게 아니고 좀 더 복잡하게 알기 어렵게 그려졌는데요. 최근에 개발이 되어서 19세기 초 라이더 웨이트와 유니버셜 웨이트라는 이름으로 2개가 나온 거고, 마르세이유 타로 카드라고 훨씬 이전 17세기에 쓰던 타로 카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이게 쉬우실 거여서 라이더 웨이트 계열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이저 22장의 해설은 유튜브와 지식에 벨라의 잡담, 미술, 점술, 타로 방송으로 따로 올려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현대 교재이자 기본 타로 카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금의 타로 카드는 1909년 신비주의자 화이트와 파멜라 콜먼 스미스가 출판했는데요. 타로는 예전에는 지역에 따라서 인쇄한 발달 정도가 다르고 그림을 그리는 기준도 다 달라서 각자에게 맞게 만들어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중적으로 쓰는 이 타로 카드들은 모두 신비주의자, 오컬트학, 말하자면 마법과 영성을 기본으로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의 정리 아래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는 단순한 점술 도구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부터 마법과 점술의 체계를 사용한 기초 규칙을 깔고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점술은 뭘까요? 현재와 미래, 앞의 일을 아울러 들여다보는 행위 때문에 직관적인 해석으로 하는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좀 더 쉽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 학문을 참고해서 사용합니다. 산술과 통계, 수학과 수비학 등 미래를 유추해낼 수 있는 여러 지식이 들어가지요. 점술은 바로 그 자체로 무언가를 목적으로 하고 진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바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점술을 하지요. 따라서 점술을 직접 배우지는 않더라도 타인이 타로를 대신 봐주었을 때 내 질문이 명확하면 점술을 보면서 답을 구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술은 절대적인 기준도 분명 있지만
개인의 역량에 기초하는 작업인 만큼 스스로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해석에 사용하는 학문이 있을 거고, 개인의 역량으로는 그걸 발달시킬 수 있는 학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직관과 감, 소위 영성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해도도 필요하고요. 처음부터 잘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타로의 기본 개념. 지금의 타로 카드는 총 78장으로 이루어진 점술형 타로 카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은 22장, 나머지는 56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14세기 즈음에 그 원형인 플레잉 카드가 출현해서 15, 16세기로 들어가서부터야 점술용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발전은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 들어서 미술과 철학, 신학과 종교학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점술도 같이 발달했어요. 계몽주의뿐만 아니라 이성주의, 낭만주의, 신비주의 등 다양한 철학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부정되고 억압되었던 마법에 대한 인간들의 관심과 오컬트의 비중도 높아지게 됩니다. 서양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 점술이란 건 서양에서는 어땠고 동양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여기 적혀 있죠.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서양은 점성술, 타로카드, 수정구슬, 음수톤, 펜듈럼 등 직접 하는 점술로 유명하고요. 동양은 점성술과 사주팔자, 명리학과 주역점, 학문으로서의 점술이 유명합니다. 점성술은 즉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 룰과 규칙을 제외하면 여기 적혀있는 서양의 점술들은 대부분 직관에 기초한 것이에요. 어떠한 계산법이나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여기 보시면 동양은 점성술까지는 동일하지만요. 사주팔자와 명리학, 주역점과 산술점 등 계산이 필요하고 세상의 개념과 이치를 탐구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점술들이 들어가 있죠. 수행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초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점술들을 집시와 연금술사, 점성술사랑 마녀와 마법사 같은 그런 존재들이 사용했고요. 동양에서는 역술인과 무당, 명리학자와 스님 등이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배웠지만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나 서양처럼 점술을 사용하는 걸 온전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 자체로 배척을 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점술을 통해 앞 일을 아는 걸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운명과 사주팔자, 운 그런 것들이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과 중국, 동아시아 3대국과 베트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나 그것도 동아시아 지역에선 흔하고 보편적인 친숙한 개념이에요. 동양에서의 점술은 인식이 그만큼 좋아서 인간의 생활과 인생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여겨졌고
정치적으로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와 무속을 억압하는 기조였던 것에 반해서 실제로는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억압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민심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의 이런 특성상 일제강점기를 통해 진행된 근대기를 제외하고는 고려부터 조선까지의 문학에서 점술가들의 존재가 꾸준히 등장하고요. 남성이 점술을 보고 여성이 미래를 알려주어 위험을 피하게 한다는 구조는 꾸준히 유지되어 내려옵니다. 반면에 서양은 좀 현실이 달랐습니다. 동양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들은 인간의 생활과 인생에 도움을 주는 역할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서양은 현명한 조언자의 이미지를 띠고 있지만 동시에 사기와 갈취에 대한 그런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이런 관념은 단순히 미신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당대 서양에 팽배했던 이민족에 대한 차별과 역사적, 종교적 분쟁도 엮여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서양의 문학과 그림 속에서 점술가로 묘사되는 이들을 보면 이들은 나이든 지혜로운 노인과 늙은 노파, 집시와 거린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은 잘 나오지 않아요. 젊은 남성으로 나오더라도 대단한 존재로 묘사가 되죠. 지혜를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집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맥베스에서는 마녀들도 예언을 하고 점을 칩니다. 이 마녀들의 점을 헨리 왕자와 대립하는 왕은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처음에는 믿었다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 정확히는 여자의 자궁에서 나지 않은 이한테는 죽을 수 없다 라는 예언을 듣자마자 또 입장을 바꾸지만 그 예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연금술사라는 책에서는 주인공이 먼저 점을 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집시를 찾아가 놓고서도 사기를 당할까봐 스스로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서양에서 점술은 불확실하고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박해 및 탄압하기도 한 활동이었습니다. 그 강도가 동양보다도 훨씬 셌고요. 그래서 점술은 서양 문화권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만 드러내기에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에 강도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동양도 똑같기는 하지만 동양은 점술 역시도 인본주의로 다루어서 차마 성리학 등에서 완전히 배척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게 좀 다르겠지요. 비난하면 이 기간에 부임한 왕과 신하들 역시 후대에 크게 비판 후손들에게 배척받았습니다. 네. 서양의 예언과 점술에 대한 인식은 예언자와 선지자, 사제 혹은 떠돌이, 집시 여인, 거지, 노파 등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나마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그리스 신화의 세일시아스라는 오래된 예언자 점설이나 아폴론 사제의 피티아라는 무녀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언자의 원형이죠. 그 뒤로는 쭉 이렇게 여러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적, 역사적 분쟁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신비주의 그리고 이성주의
여러 관념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관념들이 충동하면서 생겨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카드별 주요 상징과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이 카드별 주요 상징은 메이저 아르카나 22장, 마이너 아르카나 56장. 그런데 메이저 아르카나는 22개의 대표적 상징, 인물과 동물, 가끔은 전차 같은 무생문의 도구로도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마이너 아르카나는 4대 원소와 4계급으로 나눠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배, 컵, 칼, 소드, 완드, 지팡이, 펜타클, 코인인데요. 이 아래의 계급으로는 왕과 여왕, 기사와 시종이 있습니다. 각각 킹, 퀸, 나이트, 페이지의 개념이에요. 이 총 78장 각각의 개념을 사용해서 메인 카드로는 질문을 주로 해석하고 마이너로는 보조 해석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이 마이너는 통틀어서 슈트 카드라고 칭합니다. 이런 활동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이 78장의 개념에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리딩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타로 카드의 기초적 리딩 방법입니다. 이 타로 카드의 기초적 방법은 1카드, 3카드, 켈치 크로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해석 방법은 정방향 해석과 카드 위치가 거꾸로 되어서도 다 위치에 관한 의미가 새겨져 있다고 믿는 그런 역방향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골고루 사용하면 해석이 훨씬 쉬워져서 저는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또 여기에서 직관적 해석과 전통적 해석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직관적 해석법은 해석하는 사람의 감이 좋아야 합니다. 직관과 기초가 숙달된 사람들이 보통 이 방법을 쓰고요. 타로 카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해석을 배우고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림이 그렇듯이 타로도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바로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하는 사람은 전통적 해석을 배우는 게 기본이죠. 카드를 쥐고 손에 쓰고 보는 법을 알고 나면 이제 다루기 쉽게 됩니다. 이렇게 카드를 다루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면 어느 순간부터는 카드의 일정한 방향과 위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법도 다루게 되는데요. 바로 이게 스프레드입니다. 이 스프레드란 타로 카드를 뽑고 정해진 순서와 방식으로 펼쳐있는 방법인데 간단하게 이 세 개의 방법만 소개하고 스프레드에 대해서는 다음 편부터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타로 카드의 리딩은 전통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상징과 기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의 기본 틀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타로 카드에 적힌 로마자 숫자 0번의 바보는 서양의 광대 이런 식으로 습득합니다. 직관적으로 해석을 먼저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해도 상관없지만 키워드를 사용하는 직관적 그림을 통해서 단서를 잡든 전체적 맥락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이용해서 그림 속 내용을 질문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문맥과 단락, 추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타로에 들어가는 언어와 상징, 기호와 그림을 배우는 것도 필수적인 과정이겠죠. 직관적 해석을 하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살짝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직관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할 줄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직관적으로 해석해보고 입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방법입니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할 때처럼, 영화를 볼 때처럼 줄거리가 있는 작품을 대하면서 시작해보세요. 타로 카드의 그림을 먼저 감상하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뜻과 타로의 해석이 되는 뜻을 비교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학습하기 쉬운 방법이고요. 감상한 글을 이렇게 남겨서 표로 모아 정리하고 대조한 뒤에는 실제로 자신이 느낀 걸 이용해서 타인의 질문을 받아들이기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뜻과 재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으로 나오는 뜻들이 일치하는지 혹은 일치하지 않아도 내가 질문과 맞아떨어지게 대답을 일진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훈련해서 개인의 역량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정리하면 타로 카드의 기본 개념과 구성, 틀을 인지 및 이해하고 타로 카드의 주요 의미를 이해하며 자신에게 맞는 해석 방법부터 사용하고 실전에 들어간다. 리딩을 해본 후에 내가 무슨 지식이 필요한지, 어떤 걸 배워야 하는지 깨닫고 공부한다. 오늘은 타로 카드의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는 편이니까 기본만 정리해 보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은 별도로 중급자편, 심화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가 아닌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주제를 사용해서 특정한 사건을 보는 시각을 다양화시켜도 괜찮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몇몇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산 타로 카드가 웨이트 계열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이더 웨이트나 유니버셜 웨이트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르세이유 형식을 사용해도 되고 타로 카드의 종류는 의외로 다양해서 자신에게 맞는 걸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웨이트 계열로 입문하는 게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타로 카드의 교과서 같은 기본 개념이거든요. 네, 첫 수부터 모든 걸 뜨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리딩은 하나부터 시작하는 걸로 권장합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78장을 모두 사용하기 어려우면 줄여서 22장부터 시작해도 역시 괜찮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끝. 오늘은 이렇게 타로 카드의 기초편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질문과 원하는 건의사항은 제게 직접 알려주세요.